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프로그래밍이란 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코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코딩을 하고 있죠. 자, 코딩을 한다는 것과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코딩을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은 영어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에게는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시작한 이 컴퓨터 기술, 현재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용어와 개념이 미국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영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코딩이라고 할 때 코딩은 그 코드 만드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코드라고 하는 말은 규칙, 법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프로그래밍의 절차, 규칙을 배우죠. 그러니까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에 맞도록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고 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개발한다는 건데, 코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CPU의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급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급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붙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규칙을 절차대로 규칙대로 작성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코딩보다는 더 큰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기는 하지만 우리말에도 이미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번역이 없을 정도로 우리말화가 많이 되어 있는 외래어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 보면 프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도 있듯이 프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프로의 반대말 아마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프로라는 말 자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프로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마추어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프로는 관중이 있죠. 대중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혹은 보여주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도 프로입니다. 프로기 때문에 나 혼자 코딩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페셔널, 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램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램, 어디서 들어보나요? 무게 잴 때 그램을 쓰죠. 킬로그램, 그램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램이란 말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면서 그램이란 말은 그림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프라는 표현도 있듯이.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화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코드로 구성을 하는데 코드를 작성하는데 코드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프로답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짠다고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프로그램 언어를 익혀서 절차대로 나열을 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코딩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초보 프로그래머일 때는 코드라도 잘 짜면, 코딩이라도 잘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남아서 고급 엔지니어, 고급 프로그래머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는 우리의 발전되는 그 높이를 생각을 하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기술, 코딩 스킬을 내가 높이면 높일수록 내 실력이 올라간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만 오히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어원도 설명을 했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이제 코드를 짜는데, 자, 코드를 짤 때 멋진 코드, 앞으로 계속 활용할 코드, 계속 보여줄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를 보게 되면 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밥 먹는 것도 문화고, 언어도 문화고, 뭐 신앙심, 종교도 문화고, 태도, 미술, 자, 행동들, 의례, 의식들, 관습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입니다. 근데 문화인데, 자, 문화라는 이야기 할 때 분명한 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전통을 지키고 문화인이 되어야 되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혼자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코딩을 하다 보면 야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초급을 넘어서서 중급, 고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반드시 나랑 함께하는, 내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긴 한데 옆에 내 동료가 있고 동료랑 어떻게 협업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협업을 하면 더 좋을 건가.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하지만 같이 협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우리말로 하면 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틀. 자, 우리가 책을 많이 사게 되면 책장을 사죠. 책장을 사면 책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 소설에 대한 부분, 전공책에 대한 부분, 뭐 요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책을 꽂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프레임워크는 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구난방으로 내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고 틀을 갖춰주면, 그러니까 고급 엔지니어가, 고급 프로그래머가 틀을 갖춰주면 그 틀에서, 그 틀을 따라서 이제 초급 프로그래머가 코드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 프로그래머가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협업으로 공동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일을 하면 효율도 더 올라가게 되고, 또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업무 속도가 빨라져서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곳까지 생각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프로그래머를 위한 학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코드를 개발해야 되는지 그 절차와 철학,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학문 분야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분명히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은 뭐라고 했나요?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 앞에서
프로처럼 그램은 그림이나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이나 글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협업을 전제로 해서 코드 개발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협업을 한다는 말 자체는 좋지만 어떻게 협업을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규모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거대 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았고 그걸 하나의 학문 분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감상을 해볼 텐데요.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동영상을 보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고민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단순하진 않고 굉장히 깊이 있고 방대한 내용을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부를 해 나가면 자,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를 잘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만 낸다고 하면 현재 방식도 괜찮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집짓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강아지를 키우면 계집이 필요한데요. 이런 계집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판만 몇 가지 잘 조합을 하면 개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죠. 서로 이 계집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뭐 우리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계집이 무너져 봤자 개가 다치지도 않을 거고요.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짧은 코딩입니다. 이런 짧은 코딩은 우리 문법을 배우고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결과물이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문법을 공부하는 것 이상의 뭔가 체계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를 잘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협업을 잘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녹아들어 있는 학문 분야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코드 개발하는 과정은 계집 만들기와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코딩 수준을 계집 만들기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을 비하한다기보다는 비유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건축 과정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개발하는 코드는 버그가 생기더라도 오류가 생기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이 좀 낮게 나갈 뿐이죠. 이런 과정을 건축으로 보면 아무 책임질 필요 없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위한 내가 호의로 만드는 집 짓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축가가 돼야 합니다. 계집 만들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특히 거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건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집을 짓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건축가가 하는 주요한 일은 구조를 만드는 일이죠. 골격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번역할 때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영어로 말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등장하는 아키텍처는 원래 뜻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는 우리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컴퓨터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고 컴퓨터 구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과정이 구조를 만드는, 뼈대를 만드는 과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주 큰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 기반 위에서 골격을 잘 쌓아 올리고 골격 속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사무직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넣으면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잡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만드는 사람은 컴퓨터 개발자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컴퓨터 아키텍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키텍트는 원래 뜻은 건축가입니다. 자, 집을 만들고 큰 빌딩 만드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거대한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 중에서는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전체 구조에 대한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을 아키텍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점은 내가 어떤 문법 하나를 잘 알아서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내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설계자까지도 성장하겠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딩을 잘 해야 됩니다. 코딩을 잘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이해하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해서 끝나면 코딩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 특히 CPU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CPU는 메모리에 접근해서 구동에 필요한 명령어라든지 명령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개념적인 부분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래밍은 나 혼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몇십만 줄 넘어가는 게 보통이고 이 몇십만 줄이나 되는 코드를 나 혼자 버그 없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짜놓았던 검증이 된 훌륭한 코드들을 내가 활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 코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잡고 이 구조를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코딩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 사람과 협동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조하자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특히 앞으로 세상은
CPU가 더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이미 우리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CPU, 소형 컴퓨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능력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서 강조했듯이 프로그래밍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동료하고 내 상사 혹은 후배랑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협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 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경험을 학교에서 쌓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더 큰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컴퓨터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기계 장치가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언제나 우리 옆에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지만 내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장치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기본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컴퓨터에 구성되는 원리,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꼼꼼하게 기본적인 개념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영어로 하면 Structural Programming이라고 하는 건데 컴퓨터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구조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컴퓨터는 아주 복잡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과는 반대로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AND OR와 같은 논리 연산, 그리고 다음 계산을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점프, 이런 것들로 컴퓨터는 명령어를 구성해서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컴퓨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이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나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이고, 빠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합니다. 빠르고 많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는 컴퓨터에게 작은 일들을 계속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시를 한꺼번에 하든 아니면 따로따로 하든 계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컴퓨터에게 일을 지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긴 하는데, 컴퓨터하고는 다르게 사람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아무렇게나 작성하게 되면 내가 알아먹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복잡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꼬여 있으면 알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던 시점부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구조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컴퓨터가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산은 간단하긴 한데 이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블록은 함수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다른 말은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코드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함수를 내가 적절히 호출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다음번에도 알 수 있도록 좀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파란색이 있는 그림이 함수니까 함수를 딱딱 구획을 나누어서 코드 작성을 해두면 다음번에 내가 볼 때도 편리하고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볼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와 loop statement가 있습니다. 조건문은 내가 연산을 하는데 혹은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연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 부분이 중요해지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조건문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그 판단이 true면은 왼쪽 거를 실행을 하고 false면 아니라고 하면 오른쪽 거를 실행하도록 이런 명령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먹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조건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코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먹기 쉽게 명령어 제어 영역을 잘 구획을 하고 개념화 시켜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제어 영역은 반복 구문입니다. 컴퓨터의 장점은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는 반복되는 구문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약간씩 바꾸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 구문을 활용을 하면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 블록을 정의를 하고 조건문을 정의를 하고 반복 구문을 정의를 해서 코드를 짜면 사람이 더 쉽게 알아먹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내 생각을 잘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는 거지만 사람과의 대화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다른 프로그래머랑도 이 코드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오늘의 나하고 한 달 뒤의 나하고도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도 집중을 해서 사람에게 이해가 편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잘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조적 프로그래밍 부분이 됩니다.